자, 우리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네.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빰빠밤. 슈퍼맨. 그 유명한 나 기억난다. 진짜 저분 되게 원조 슈퍼맨. 진짜 잘생기셨는데요? 완전. 아, 영은 씨는 잘 몰라요? 전 처음 봬요. 진짜 인기 스타였잖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아유 진짜. 슈퍼맨 하면 바로 낙마사고? 맞아요. 엄마 사고가 일어났어? 맞아요. 말해서 뛰어. 이게 슈퍼맨 여러 배우가 엄마야. 계셨는데 가장 그렇구나. 먼저 떠오르는 맞아요. 분인데 사고가 있었어. 그렇구나. 네. 저렇게 멋있는 분이. 마비가 걸려. 세상에. 아 그런 데로 저려진 거요? 아니 세상에, 슈퍼맨조차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아유. 내가 그래서 말을 안 타잖아. 그러니까 아유 엄마 세상에 완전 변했네. 참 안타까운 엄마야. 사고였죠. 예. 그래도 계속해서 재활을 하셨네요. 열심히 하셨죠. 말은 하네. 맞아요. 그 이현 아나운서가 말씀해 준 것처럼 저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서 그렇죠. 전신마비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세상에. 근데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정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돌아가셨구나.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았던 이 영상에서 보다시피 크리스토퍼 리브의 사고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추부의 손상이 전신의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리게 되었죠. 좀 무서워요, 정말. 네. 실제로 크리스토퍼 리브는 경추부 2번하고 3번, 목의 상당히 윗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윗부분에서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이 유발이 됐기 때문에 팔다리 마비뿐만 아니라 아까 호흡기 달고 있죠. 예, 예. 자발 호흡도 없으셨어요. 숨 쉬는 거. 예, 그래서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했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여러분, 목이 다쳤는데 네. 왜 팔다리에 마비가 올까요? 아 당연하죠. 연결돼 네. 있으니까 그지. 아이 참. 저는 얘가 마비되면 다 연결돼 갖고 이쪽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아, 저 하반신. 제일 뭐요? 정답. 뭐예요? 신경이 이어져 아,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제가 교통방송을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나들목이 있습니다. 나들목. 네. 목에서 사고가 나버렸어. 그럼 그 뒤로는 다 밀리는 거죠. 교통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 다치면 마비가 오는 거지. 어떻게 아주 설명 좀 정확한 괜찮아요? 표현이십니다. 우리 예. 우리 이게 단계 좋았어요. 좋았어. 짝짝 우리 잘 맞았어 뭔가. 예, 바로 목을 지나는 중요한 신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뇌에서 바로 나오는 중추신경이었죠. 네. 오늘 이 신경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척수신경을 목에 있는 거는 목에 있다고 해서 경수신경, 등에 있는 거는 흉수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척수신경이 다치는 건 어찌 보면 뇌가 다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들이 나옵니다. 네. 이 말초신경들이 몸에 그물처럼 퍼져가지고 몸에 있는 감각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중추신경계의 운동 명령을 말초로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중추에 생겼냐 말초에 생겼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져요. 예. 말초에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증이 먼저 옵니다. 통증. 아파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밖에 없죠. 예. 그리고 팔다리도 다 말초신경밖에 없죠. 여기에 병이 생기면 통증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고 손 막 저림 있고. 그렇죠. 네. 중추신경에 병이 생기면 마비가 먼저 와요. 아 정말 예. 진짜 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머리에 그대로 손상이 못하는 있거나, 그렇죠. 척수신경에 손상이 있게 되면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목에 척추뼈입니다. 네. 예, 몸통이 되겠고요. 이 뒤로 척수신경이 지나가죠. 네. 자, 이렇게 뇌에서 나온 전달이 이 신경을 척수신경을 지나서 말초신경으로 해서 온몸으로 가게 돼 있죠. 네. 예, 이런 경로로 신경이 온몸에 운동신경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척수신경의 손상은 아까처럼 영상에서 봤다시피 외상에 의해서 사고. 골절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가 탈출돼서 이 척수신경을 누르거나 네. 예, 또는 퇴행성 변화가 와서 이 공간이 좁아져서 이 척수신경을 누르거나 했을 때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착증이냐 디스크 탈출증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냐, 예. 어떻게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증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두 개의 동일한- 원인은 다른데 증상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네, 맞아요. 굳이 차이한다면 이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증상이 진행하는 게 있고 이렇게 증상이 진행하는 게 있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예. 추간판 탈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증상이 빨리 진행하게 돼요. 네. 거기에 비해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잖아요.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죠. 환자분이 본인이 힘이 빠지는지 어쩌는지 모르게 증상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질환의 차이는 속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왼 위의 점이 마비란 뜻이네요. 맞습니다. 와, 마비입니다. 그래프 보고 그냥 저는 뭔가 이렇게 봤는데 되게 무서운 그래프네요, 이게. 마지막 단계. 예, 저기다 동그라미 그리면 눈이에요, 눈. 저를 보는 것 같아. 무섭게 날 쳐다볼 것 같아. 무서워. 예. 더 무서운 얘기도 있습니다. 더 어떤 게 있어요? 마비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크리스토퍼 리브처럼 사고가 나서 갑자기 확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마비가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예, 근지구력이 먼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1시간 걷던 사람이 갑자기 30분밖에 못 건다는 얘기예요. 네. 예. 30분 걷던 사람이 갑자기 5분밖에 못 걷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마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진료실에 들어와서 진료를 한 다음에서야 본인들이 마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신기하다. 그럼 마비가 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 움직이는데 이거예요? 팔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진찰하고서 마비가 있다는 걸 알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큰 충격에 진짜 나는 쌓이게 되는 그냥 거죠. 안 썼을 뿐인데 아프니까. 네. 차라리 아픈 거는 솔직해요.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예,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마비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경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어떻게 좁아지는지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이 경추관이에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네.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상적인 조직들이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이 안으로 침범이 들어옵니다. 디스크도 침범에 들어오고요. 예, 인대도 커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뼈가 자라서 골격이라는 것도 네. 이 공간을 침범을 하게 되고 야, 관절 뭐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관절들도 비후가 돼가지고 이 공간을 침범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만했던 공간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진짜 서서히 목을 막 조여오듯이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에 신경이 지나가는 이 경추관은요, 이 앞뒤의 길이가 한 17에서 18mm 정도가 됩니다. 이 폭은 20에서 한 22mm 정도가 돼요. 근데 이 공간이 이렇게까지 좁아지는 거죠. 와. 아이고.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큰 넓은 공간에서 신경이 있어야지 신경이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신경이 이렇게 꽉 끼어 있게 되면은 신경이 보호를 못 받아요. 터져요?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이 세게 와요. 외상에 신경 손상이 발생을 해요. 예. 신경.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신경이 위치할 때는 뭐 웬만큼 넘어져도 떨어져도 뭐가 자전거든 뭐가 와서 나를 받아도 타박상을 입는 경우 있어도 신경 손상이 잘 생기진 않습니다. 그럼 좁아지면 작은 사고는 어떤 사고를 예를 그렇죠. 들면?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요. 네. 맞아. 예. 그래서 엉덩이가 쿵 찧었는데 뭐 뒷머리 살짝 부딪혔는데 팔다리 마비가 옵니다. 맞아. 화장실에서 그렇게 네. 세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가볍게 넘어진 게 진짜 우리 아는 분의 그 조카가 넘어졌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거 정신이 안 좋아서 지금 돌아다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한국 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사람, 역시 한국 사람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러네. K 한국, K 방법. 심지어 간단한 게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요? 예. 아, 게임 요즘 또 아파트? 좋죠. 우리 동금님하고 동엽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나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세 분 근데 남매 같아요, 뭔가.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만 살았으면 아유, 올망졸망. 그렇죠 커.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여기 검은 콩이 있죠. 젓가락으로 이 검은 콩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분 동안 네. 많이 옮기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동금님에 걸겠습니다. 자, 저한테 아니, 저한테 저는- 그 10%. 저는 동엽. 동금님의 10,000원. 자, 그러면 준비되셨어요? 자, 세기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동금이 대 동엽이, 금이 대 엽이 1분 동안 하겠습니다. 1분 스타트! 한다. 시작. 오, 빨라요. 오, 동엽 학생 빨라요. 손도 안 잡혀. 동엽 학생, 왼손 썼어요. 동금 학생. 입으로 튀깁니까 어머니? 아이고 몇 개니까 쉬어보면 뭐 내기. 1, 땡땡땡, 스탑! 자, 끝났습니다. 아까 여기가 손이 10,000원 내겠잖아. 나 10,000원 줘? 10,000원 줘. 한번 개수를 한번 세보시죠. 제가 한번 세볼게요 일단. 네. 18개. 3. 제가 졌네요. 네. 아 이거 충격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젓가락으로 네. 콩 옮기는 시합을 했는데, 네. 아니, 이걸로 뭐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경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자, 놀랬어. 동양 사람들이 젓가락을 쓰죠. 맞아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쇠젓가락을 써요. 그쵸. 무거운 걸 써요. 네. 그러니 근력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동그란 젓가락으로 동그란 콩을 잡았죠. 너무 어려워. 네모난 떡이 아니라 동그란 콩을 잡았어요. 여기에는 힘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실제로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네. 힘이 빠진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거보다 더 먼저 오는 게 균형감을 잃어버려요. 와.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젓가락질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제일 먼저. 예, 예전에 그래서 우리 그 방실이 선배님 돌아가신 네. 그 네. 선배님이 마비가 오셨을 때 네. 병원에 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셨더라고 젓가락을. 그쵸, 근데 맞아요. 이게 안 예. 되는 신경. 네. 야, 근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진짜 뒷목이 지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젓가락질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예. 오늘 이걸 테스트하면서 진짜 안 좋다는 걸 깨닫게 예. 됐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식사를 하고 나면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난다. 오. 예, 그리고 젓가락을 놓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추가 안 채워진다. 단추요? 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푸는 거는 잘하는 건 괜찮은가요? 빨리빨리 풀어버려. 빨리빨리 풀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쓰면 쓸수록 글씨가 이상해진다. 내 글씨가 아닌 것 같다. 힘이 빠져. 거기까지는 안 힘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고도의 균형감이거든요. 네. 균형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중추신경 하는 순간 잘못 건들면 마비가 온다니까 맞아요. 좀 무서워요. 네. 그냥 그렇죠. 시술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안타깝지만 중추신경이 눌리기 시작했다면 예. 통증을 없애는 주사 치료나 시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중추신경이 눌린다면 중추신경을 누르는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신경이 점점 손상을 받아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그런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 예, 내시경을 치료할 수 다행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네. 오늘은 누가 저를 도와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나가봐! 우리. 나가봐! 네, 나를 살리는 1교시 스튜디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속보이는 중개석 김나진 캐스터. 이야, 느낌부터 다르다. 해설의 김영석입니다. 야, 저희가 지금 목에 경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한 시간에 목은 600번 이상 숙이거나 뒤로 제끼거나 회전하거나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디스크가 눌리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어. 저기 튀어나왔죠?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목에 있는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을 눌러서 팔다리로 가는 시그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신경 사이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지금 지금 제거하고 제거하는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뽑아내는 겁니까? 예,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 뭔가 지금 솜처럼 생긴 건데. 그렇죠. 지금 신경하고 신경 사이에서 디스크가 나와요. 뽑아냈어요, 뽑아냈어요. 네, 제거했습니다. 예, 예. 지금 나왔어요. 예, 저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디스크였죠. 지금 더 안쪽에 있는 걸 빼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또 디스크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예. 번에 디스크 빠져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와우. 지금 또 빠져나오죠. 또 빠져나오네. 시원하다, 시원해. 야,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저기 빠져나왔습니다. 신경을 예. 누른 디스크를 제거해서 압박받던 신경이 이제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운이 넘칩니다, 기운이. 이런 거구나. 이거 뭐 이렇게 수술하는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수술의 맛. 잘했어. 아. 아주 좋아.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예. 다음은 이제 경추간 협착증. 네, 이게 또 맞습니다. 다른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네. 한번 내시경으로 자 김영석 해설위원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예. 퇴행으로 경추에 자, 뭔가 협착 아닙니까? 예, 협착? 지금 퇴행성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변화가 뼈가 와요? 부딪히고 예, 예. 그래서 뼈에 기후가 오면서 골극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예.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저런 뼈, 저런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안 돼, 안 돼, 저런 안 돼. 것들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눌렸어. 우측 예, 상단에. 눌렸습니다. 예. 저걸 내시경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거는? 네. 오, 이제. 자, 이제 또 뽑아냈나요? 이번에는 뽑아내지 않고 예, 예. 다이아몬드 된 드릴을 이용해서 저걸 얇게 갈아냅니다. 지금 뭐가 빠져나왔어요? 예, 지금 갈아내고 있죠. 갈아내면서? 펀치라고 하는 의료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의료 얇게 도구로. 만든 뼈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살얼음 제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예. 비슷해요. 근데 막 딱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되게 두꺼웠는데 예. 다이아몬드 드릴로 얇게 만든 다음에 얇아진 거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협착증을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제거하는 저 부분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 뼈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신경이 자연스럽게 감압이 되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명이세요, 명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수술한 것 같아. 해설을 너무너무 신나게 마음에 드네. 파워가 넘칩니다. 파워가 넘쳐. 역시. 저희 선배십니다. 간판 아나운서. 확실히 간판은 간판이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네. 신경을 누르고 있는 탈출된 디스크도 제거를 했고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비우된 뼈가 신경을 누르는 것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밑줄 쫙입니다. 밑줄 쫙. 중추신경 손상은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입니다. 예.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네. 가만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빠지게 예, 하는 거군요. 나빠지는 자연 치유가 쪽으로만 안 가는 된다는 거죠. 거죠? 왜냐하면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을 하니까요. 네. 중추신경이 눌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갑니다. 예, 척수증, 척수병증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게 돼요. 척수증이요? 예. 척수증 처음 예, 들어봐요. 척수병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목에서 등으로 가는 중추신경계를 척수신경이라 그랬죠. 이 척수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걸 척수증 또는 척수병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척수병증. 예, 간단하게 척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척수증의 증상 한번 좀 볼까요? 병을 따려고 하는데 병을 못 따요. 콜라병. 예, 이게 음료수 병을 못 따게 되는 것이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 또요? 자, 또 볼까요? 예. 떨어뜨리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팔에 힘이 빠지고. 자, 이분은 이걸 들으려고 하는데 어깨 힘이 빠졌어요. 들지 못해요. 네. 어깨가 마비가 온 거예요. 저 정도만 해도. 마비? 예. 마비요? 네. 그리고 마비가 오게 되면 어깨가 빨리 굳습니다. 오시견도 빨리 진행을 하게 돼요. 힘이 빠지게 연결이 되면. 돼 있네요. 네. 저 나쁜 모녀가 잘 이제 놀러를 가고 있어요. 딸내미는 빨리 갔는데 엄마는 다리 힘이 빠져요. 못 걸어요. 네. 휘청거립니다. 예. 엄마는 마음 같아서는 빨리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걸어가요. 예. 나이 먹어서 이게 힘 떨어져서 그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그냥 힘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많으신 분들이 연세 드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오해할 수 있겠네요. 예, 실제로는 경수병증입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자, 또 하나는 소대변에 장애가 생겨요. 예. 요실금, 대변실금이 생겨요. 예. 변을 봤거든요. 뭔가 좀 시원치도 않고요. 네? 예. 좀 돌아가다가 뭐가 또 새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후닥후닥 근데 갑니다. 척수 쪽인데 어떻게 대장하고 연결되는? 왜냐면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요. 그 힘이. 예, 그 힘이 약해지는 거기에 그 겁니다. 근육이 약해진 네. 거군요. 근데 저는 저 증상들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네. 우리 뇌졸중 하면은 저런 증상들이 또 있지 않나요? 척수신경도 다 중추신경계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추신경병증을 네. 목의 중풍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목에 그래서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양상이 좀 달라요. 뇌에 생기는 것들은 반쪽에 마비가 오죠. 반신불수라고 합니다.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척수병증은 그 병이 있는 아랫부위로 오게 돼 있어요. 아랫부위로. 아래로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목에서도 윗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을 비롯해서 팔다리에 마비가 다 오게 되고요. 목 중에서도 아랫부분에 오게 되면 그래도 팔은 덜하고 다리 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흉수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온전히 다 다리 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근데 정말 척수증은 중증 질환이라고 하시니까 네.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예.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예. 아까 중추신경계 질환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 중추신경계 질환이 거의 터미널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하면은 내시경 치료만 가지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신경을 누르는 뼈를 제거하든 아니면 이 뼈에 어떤 배열을 다시 배치를 하든 큰 수술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자. 목의 척추 뼈죠. 네. 이 안에 신경이 있는데 뒤에 뼈를 드러내서 신경장 통로를 넓히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는 저게 되게 좁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양쪽으로 인공뼈를 위치를 시키고 예,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뼈를 잘라내는 수술인가요? 그렇죠. 어머, 진짜 대수술이네요. 예, 뼈를 잘라서 신경장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많이 심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건 뒤에서 진행을 한 거고, 요건 앞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예, 앞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줬죠. 무서운데요?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근데 놔두게 되면 더 위험해지죠. 예. 마비가 또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빨리빨리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큰 치료까지 가야 되는 그럼 저 가야 되는 나사로 거죠. 하면은 제 궁금한 게 저 나사는 빼요?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골융합술이라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치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나사못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 움직이는 말씀대로. 관절에 골절이 생겨서 나사못을 고정한 경우에는 거긴 움직이는 부위잖아요. 네. 나중에 뼈 붙였으면 빼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움직임에 문제가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을 해버린 고정돼 거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나사못을 굳이 빼는 치료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니까 척수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기 전에 완전히 저렇게 다 계속해서 확대되기 전에 네.
미리 치료하는 게 최고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많으신 분들이 뭐 뼈, 관절, 혈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위에 신경을 쓰는 만큼 신경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신경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목을 지나는 신경, 이 신경을 소홀히 한다면 목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팔다리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목 건강을 통해서 전신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강의 들려주신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